저희들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 중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메타버스는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가짜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지는 메타버스만이 정말 우리가 진짜 꿈꾸는 그런 개방화된 경제 시스템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해야지만 진정한 그런 우주적인 스케일의 가상의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통제하고 있는 그런 가짜 메타버스랑은 질적으로 좀 다른 차원의 메타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시드는 블록체인과 웹3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투자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종의 저는 탈중앙화된 스타트업의 주식 역할을 가상자산이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버넌스 토큰이라는 용어로 스타트업의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두 가지 저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의사결정 구조,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로서의 주식의 역할이 있고, 두 번째는 해당 비즈니스가 성장할 때 밸류를 캡처해서 주식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탈중앙화된 세계에서 마치 주식을 발행하듯이 성장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려면 결국은 그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하는 가상자산 혹은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 중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메타버스는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가짜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뜻이 초월적인 우주라는 의미로 좀 직역할 수 있는데, 결국 우주가 가져가야 되는 속성 자체가 무신뢰성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극도의 개방성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상호 운용성을 가져야 되고, 결합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속성들이 보존되려면 결국은 중앙화된 어떤 서버 위에서 하나의 비즈니스 주체가 모든 걸 통제하는 일종의 놀이공원 같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완전히 개방된 생태계를 만들어서, 또 이 생태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칙과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 주체를 믿을 필요도 없고 신뢰가 아예 필요 없는 수준으로 신뢰가 보장되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고, 거기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법칙들이나 프로토콜 자체에 서드파티가 접근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하거나 이 생태계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된 표준화된 프로토콜 위에서 만들어진 자산들끼리는 서로 결합성이 생길 수 있고, 예를 들면 로블록스에 있는 어떤 기능과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어떤 기능이 결합돼서 또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결국은 다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지는 메타버스만이 정말 우리가 진짜 꿈꾸는 그런 개방화된 경제 시스템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런 생태계에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이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는 것도 퍼블릭 블록체인이고,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건 그 퍼블릭 블록체인의 그 메인넷 토큰, 가상자산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고요. 또 이 프로젝트 자체도 거버넌스가 탈중앙화 되려면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프로젝트 자체에서도 가상자산을 발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 생태계에서 유통되는 여러 가지 재화나 유틸리티 토큰도 가상자산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해야지만 진정한 그런 우주적인 스케일의 가상의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등장하면서 연결 자체는 됐어요. 이제 그 웹이라고 하는 개념, 웹 1.0이 단순하게 어떤 서비스 제공자가 일방적으로 뿌리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웹 2에서는 좀 더 상호작용할 수 있고 누구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 됐다면, 여기까지 이제 해결을 못한 거는 결국은 이 플랫폼에 대한 거버넌스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대의민주주의의 패러다임에서 지금까지는 발전되어 왔는데, 과거에는 이제 도구가 없었으니까 그냥 한 명 대표자 뽑아서 그 사람한테 몇 년씩 다 맡겨버리는 식의 거버넌스로 세상이 돌아왔다면,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연결돼서 지식을 교환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을 발전시켜가는 속도는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끼리 합의를 하고 사회 시스템을 발전시켜가는 도구가 만들어지는 속도는 이제 전혀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 언젠가 개헌을 해야 될 텐데, 개헌은 고사하고 지금 현재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올바른 지도자들을 뽑을 수 있냐,
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지도자들을 과연 우리는 잘 뽑을 만큼의 어떤 합의 구조를 가지고 있냐. 꼭 선거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수많은 그런 법안들 다 대의자들한테 맡겨놓고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런 방식이 이렇게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초연결되어 있는 사회의 시스템을 반영하고 있는 지금의 거버넌스 시스템이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격차가 벌어지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은 더 복합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끼리 초연결되는 어떤 기회이자 동시에 문제를 웹 2.0이 만들었다면 이들에게 거버넌스를 제공하면서 더 초월적인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끼리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자본의 힘을 가지고 오지 않고서 드라이버를 걸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커뮤니티의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걸 그냥 봉사활동으로만 해라 라는 거는 사실 잘 동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정말 그거는 이제 운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대의를 가지고만 모든 그런 정치 시스템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대의를 가지고만 활동해야 되는데, 그게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고, 결국은 모든 이 자본주의 사회에 참여하는 각자의 사람들이 각자는 이기적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더 개방된 공간에서 치열하게 토론되고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이익이 왜 공동체의 이익과 결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그런 게 이제 다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이자 경제 시스템이 등장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식이 지금 블록체인이 가지고 오는 거대한 어떤 패러다임의 혁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플랫폼이 성장하는 방식 자체가 결국은 플랫폼 기업들의 특징은 플랫폼만 만들고 컨텐츠 서비스는 외부에 있는 참여자들이 만들어서 이걸 붙는 건데, 그들은 주식이 없잖아요. 뭐 우버의 드라이버들도 주식이 없는 거고, 유튜브에 초기에 컨텐츠 올리던 사람들도 주식이 없는 거고, 근데 이 플랫폼의 거버넌스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들고서 언제든지 이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하려면 플랫폼 자체를 탈중앙화시키면서 프로토콜화시키고, 이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거버넌스 자체를 이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투명하고 탈중앙화된 거버넌스를 통해서 함께 수정하고 교체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결국 그런 방식으로 가는 생태계와 여전히 그냥 가두리 양식장으로 우리가 플랫폼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그냥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해라고는 경제 생태계와 어디가 더 빠르게 커질 거냐, 그리고 결정적인 그 티핑 포인트들이 몇 번 있을 것 같아요. 뭐 리니지 사태가 있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믿고 따라왔던 플랫폼이 어떤 한순간 봤더니 개인정보를 팔아넘기고 있었거나, 결정적으로 회사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어떤 업그레이드를 했거나, 뭐 이런 사태들이 저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뭐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훨씬 더 이 개방화된 생태계에서의 프로토콜이 더 빠르게 그 시장을 뺏어오면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토콜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 결국 누가 더 빨리 성장하고 있냐? 방금 말씀하신 회사들보다 지금 웹3에서 게임 만드는 회사들의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인데, 저희가 2019년 초에 투자했을 때 기업 가치가 8 밀리언이었어요. 100억이 안 되는 가치였는데, 지금 토큰 네트워크의 시총으로 지금 거의 40조 가까운 네트워크가 됐고, 네트워크 시총으로 보면 전 세계 게임 회사 중에 지금 5등 정도 됩니다. 말씀하셨던 많은 회사들보다 이미 기업 가치가 더 크고요. 물론 더 큰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 네트워크의 특징은 이 게임을 하면서 참여한 사람들이 거버넌스 토큰을 가지면서 이 생태계 주인이 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통제하고 있는 그런 가짜 메타버스랑은 질적으로 좀 다른 차원의 메타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가 작냐? 이미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200만 명이 넘어갔어요. 엑시 같은 경우는. 동남아에서 적어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생태계로 지금 출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필리핀에서 현존하는 어떤 블루칼라 잡부가 비교하더라도 엑시에서 벌어들이는 지금 수익이 더 높거든요. 코비드 때문에 순간적으로 필리핀의 그 실업률이 70%까지 올라간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공장은 멈췄고 거기서 이제 실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 생태계로 넘어오면서 마치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활발해진 커뮤니티 위에서는 국영제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을 씁니다.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에너지가 있는 커뮤니티는 누군가 와서 무조건 돈을 쓰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리니지에서 누가 왜 그 5억짜리 칼을 사서 자랑을 하냐. 리니지에 사람이 100명밖에 없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전혀 새로운 이 가상세계의 경제에서 굉장히 많은 글로벌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심지어 그 에너지가 그냥 하루에 뭐 한두 시간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자기의 직업과도 같은 에너지 강도를 가지고서 이 세계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세계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국영지의 부자들이 여기 와서 돈을 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경제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일단 뭐 직업 자체가 기존에 공장에 출근하던 사람들이 엑시에 붙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게임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플레이 투 언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보면 심지어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런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을 위한 직업의 장소가 아예 이제 메타버스로 바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메타버스의 혹은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포커빌리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굉장한 어떤 횡포를 부렸다. 그럼 삼성을 복제해가지고 삼성2를 만들 수 있냐? 불가능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물리적인 인프라와 뭐 땅과 뭐 여러 가지 그런 하드웨어, 뭐 공장 이런 것들을 쉽게 복사해서 동남아에 하나 더 만들어서 우린 더 공정하게 반도체를 만들자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서비스 대부분 다 오픈소스로 만들어져 있고 그 자체가 너무 불합리하게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걸 가져간다라고 하는 순간 그 프로젝트를 포크하기 위한 동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비트코인만 해도 많은 포크 시도가 있었고 비트코인 캐시, 뭐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비트코인 골드 뭐 이렇게 많은 포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전히 비트코인이 지지를 받고 있는 거는 메인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 비트코인도 뭐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그 메인 커뮤니티가 이걸 버리고 넘어갈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일어났을 뿐인 거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하는 포크가 한번 있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여전히 그 이더리움 자체가 다 이걸 버리고 이주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커뮤니티의 힘이 더 컸던 거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임계점을 넘는 수준의 불합리함이 일어나면 그 프로젝트는 태생적으로 오래 갈 수 없는 게 이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활동하는 시간과 인터넷을 통한 접속되는 세계를 가상세계라고 굳이 정의를 한다면 이미 이 시간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이미 그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자면. 근데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경제가 여전히 현실 세계를 미러링하고 있는 그런 인터넷이 지금까지는 대부분이었고, 근데 여기서 다른 차원의 거의 행성 같은 곳에 가서 활동하고 이 안에서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와 나만의 어떤 자산을 가지고 경제가 만들어지는 세상이 이제 완전한 메타버스라고 봤을 때 지금 그 이주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다 컨테이너 박스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머무는 대부분의 시간은 현실에서는 뭐 그게 꼭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눈 뜨고 밥 먹고 생식 활동을 하고 뭐 이 정도의 시간만 보내면 오히려 훨씬 더 자유로운 시간은 그게 VR 디바이스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상의 세계에 접속해서 많은 시간을 보낼 거고 그랬을 때 그러면 어느 순간 전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비싼 옷을 입고 있는 것보다 가상 세계의 나의 아바타에 더 비싼 옷을 입히는 게 더 유틸리티가 크다고 느낄 수 있고 내가 더 큰 집, 더 멋있는 집을 사는 것보다 메타버스 상에 더 좋은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하는 게 더 좋은 경험이라고 느낄 수 있고 뭐 그런 전환이 언젠간 일어날 거라는 거죠.